치료받고 완치, 약 먹고 완치 이렇게 해결되면 되게 좋은데 호르몬을 많이 자극해요. 그때 이제 수직으로 꾹 누르지 마시고 피지가 잘 안 나오면은 그냥 그만두시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도 치료 방법이 엄청 다르거든요. 특히 피지가 많고 반복적으로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돼요.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? 봄철에는 공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마스크를 좀 쓰게 되잖아요. 이 턱 쪽에 여드름이 꼭 따라 올라오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좀 줄은 것 같습니다. 흔히들 여드름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피부 표면에 올라오는 트러블 정도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사실 여드름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한 질환도 없는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치료받고 완치, 약 먹고 완치 이렇게 해결되면 되게 좋은데 개개인의 습관이나 피지선, 호르몬, 운동 방식 같은 것들까지 생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드름도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만큼 치료법도 좀 다양해지는 겁니다.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여드름의 발생 기전부터 실제 임상에서 자주 만나는 좀 특수한 성인 여드름 케이스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면포성 여드름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쌀 여드름입니다. 좁쌀 여드름은 피지가 못 나가고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모공 입구가 막히는 과정을 조절해 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. 가장 흔하게 가볍게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막힌 모공 안에 있는 피지를 좀 빼내주는 압출이죠.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직접 압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빨갛고 아프거나 딱딱하게 만져지는 여드름은 억지로 안 짜시는 게 나으세요. 오히려 염증이 더 퍼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 흉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. 이럴 땐 가능한 병원에서 상태 보고 치료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. 표면 가까이에 하얗게 올라와 있거나 피지 나오는 구멍이 좀 잘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집에서 직접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. 안에 있는 피지만 살짝 좀 배출해 준다는 느낌이면 충분한데요. 샤워 직후라던가 따뜻한 스팀 타올을 잠깐 올려둬 가지고 피부가 좀 부드러워졌을 때 하는 게 좋고요. 일회용 체유침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. 약국에 가서 란세침 주세요 하면은 일회용 요렇게 좀 박스에 나옵니다. 피지 나오는 구멍이 보이면은 거기를 따라 가지고 피부 표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살짝 포뜨듯이 이렇게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면봉이나 콤밀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피지를 좀 배출해 주는데 그때 이제 수직으로 꾹 누르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해 가지고 피지만 좀 빠져나오게 한다. 요런 느낌으로 해 주시면은 안전하게 압출하실 수 있어요. 피지가 잘 안 나오면은 그냥 그만두시고 여러 번 막 바늘로 찌르거나 그러지는 마세요. 특히 좀 노랗게 익은 한홍성 여드름은 안쪽에 염증이 좀 생각보다 깊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에는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후시딘 같은 거 연고를 좀 얇게 바르고 맹찜질을 좀 해 주거나 진정 케어, 보습 케어 정도만 충분히 해 주시면은 염증이 스스로 좀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렇게 며칠 좀 관리를 해 보시고 요게 잘 안 되면은 그때 병원에 오셔 가지고 치료를 받으셔도 좋습니다. 염증성 여드름까지 가지 않고 면포와 피부 표면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을 때에는 블랙필 같은 가벼운 필링제로 피지가 좀 더 잘 배출되도록 이끄는 정도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면포가 산화되면 까맣게 변하는데 바로 이제 블랙헤드죠. 블랙헤드가 많은 경우에는 아쿠아필로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잘 흡착해 가지고 정리해 주는 치료도 합니다. 또는 스펙트라필이라고 블랙헤드나 피지를 같이 정리해 주는 레이저 치료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. 다음 단계는 구진성 농폭성 여드름인데요.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드름의 모습이 아마 요 단계일 거예요. 이 경우에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염증 주사를 살짝 놔주면은 빠르게 좀 붓기랑 염증을 사그라들일 수도 있죠. 아니면 먹는 항생제나 바른 항생제를 이용해서 피부 내부의 염증 반응을 좀 낮추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는 PDT나 골드 PTT 같은 좀 더 본격적인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. 우선 PDT는 피부의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해서 피지선과 여드름균 환경을 좀 조절해 주는 시술입니다. 알라라는 광감작제를 사용하는데요. 피부에 도포를 하면은 피지선과 모낭 주변에 좀 더 많이 축적이 돼요.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받으면 이렇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면서 피지선과 여드름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. 태닝할 때 태닝 오일을 바르듯이 원활한 빛 흡수를 위한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PDT는 시술 전에 가벼운 스케일링 과정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드름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만 특히 여드름균 증식,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좀 더 집중이 된 치료라고 보면 됩니다.
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PDT를 바르고 나서 한동안은 피부가 빛에 좀 많이 예민해져요. 적어도 48시간 정도는 강한 햇빛이나 밝은 조명을 좀 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나 생활 패턴을 좀 고려해서 시술 시기를 잡는 게 좋습니다. PDT가 광화학 반응을 통한 치료라면 골드 PDT는 광열 반응을 이용한 치료법인데요. 아주 미세한 금 나노 입자를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침투를 시킨 다음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에요. 금 나노 입자가 제네시스 파장에 반응하면서 열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내게 되고, 이때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에 약한 피지선이 선택적으로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. 또 함께 사용하는 제네시스 레이저 자체가 붉은 여드름 자국, 늘어진 모공, 피부결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, 특히 피지가 많고 반복적으로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돼요. 여드름 같아 보이는데 여드름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. 계속 여드름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낫지도 않고, 그래서 알고 보니까 피지낭종이셨다고. 사실은 일일이 다 감별하기도 어렵고, 압출하려고 하는데 압출 안 되고 진물만 좀 나오고 이런다거나,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도 치료 방법이 엄청 다르거든요. 뭐 항진균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, 항생제를 먹거나 뭐 안에 짜줘야 되거나, 심지어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한 번쯤은 병원에서 의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텐데, 성인분들은 턱이 좀 많이 여드름이 잘 나잖아요. 요 경우는 생활 패턴이나 호르몬 영향이 같이 겹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좀 잠을 못 잤다거나 피로가 누적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, 그리고 안드로겐, 남성 호르몬 계열 자극이 함께 같이 올라가면서 피지선이 좀 활성화되게 돼요. 그래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생리주기 변화라든가 스트레스, 수면 부족이 겹치면 톡 주변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. 요때에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호르몬 조절 치료가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. 다만 이런 치료는 개인의 호르몬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, 치료받으시는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 30대 이후 여성한테 좀 흔한 것 같은데, 주사, 로자시아라는 질환이 좀 여드름하고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. 평소에 좀 얼굴이 잘 붉어지고 열감도 좀 있고, 조그마한 농포 같은 게 반복되는 경우, 좀 주사를 의심해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경우는 압출보다는 혈관 치료나 피부 진정 같은 게 우선이고, 자극적인 레티노이드 사용도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좀 많이 보이는 유형이, 다이어트하고 몸 만드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.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보충제 많이 드시잖아요. 유청 단백질이 호르몬을 많이 자극해요. 그래서 피지량도 늘리고 여드름으로 좀 이어지기가 쉬운데, 등드름, 가드름, 턱드름 요런 데에 좀 많이 생기시거든요. 단백질 보충제 드시고서 여드름이 좀 난 것 같다, 요럴 때에는 유청 단백질 말고 콩이나 다른 뭐 식물성 단백질 같은 대체제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액상가당이나 초가공 식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요런 것들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. 야식을 좀 자주 하시거나 당분 섭취가 반복되는 생활 패턴은 좀 피부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 결국에 이런 것도 다 피부랑 관련. 예. 이거가 요새 요거 있지만 되게 달게 먹잖아요, 한국 사람들. 두뭝쿠도 그렇고. 그런 것들 다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빵이 엄청 달대요. 저는 당연히 빵이 단 건 줄 알았는데, 프랑스나 막 다른, 그러니까 유럽, 원래 빵 먹는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라 가지고 짜고 담백하게 먹는 게 빵이래요. 그래 가지고 한국 오면 빵도 못 먹겠다고, 찌개 같은 것도 너무 단 것 같다고, 음식에 전반적으로 설탕이 많다고 생각한대요.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하게 치료하느냐가 아니라 왜 이 여드름이 생기고 있는가, 요거를 좀 정확히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단순 제거가 아니라 피부랑 생활 구조를 좀 재설계하는 과정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환자의 생활 패턴, 피부 장벽, 호르몬, 반복 요인 다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피부 환경을 만드는 거 저희가 정말 잘하거든요.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용한 얘기 많이 나눌 테니 구독해 주시고,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이 나눌 테니